미국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56%, 해리스는 43%를 차지해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총 28석 중에서 20석이나 차지하면서 전통적으로 텍사스와 함께 보수 우파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 두 개의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습니다. 낮은 세금 정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역시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플로리다에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강타했습니다. 체육관 지붕이 날아가고 수많은 주택이 붕괴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비상관리청 소속 페마가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페마는 연방정부 소속입니다. 페마의 한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지지자로 보이는 집은 피해라고 지시한 문자 내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 좌파 정부의 본 모습입니다. 국민의 재난 복구조차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들,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좌파 집단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당한 그 고통에 정치적 배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페마 사건은 미국 언론의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좌파 주류 매체들은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거나 국민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페마 사건을 데일리 와이어가 부풀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면서 페마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또 CNN은 페마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허위 정보라고 몰아갔고, 워싱턴 포스트는 복구 작업에서 나온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인 연방정부의 정치적 도구화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좌파 매체는 공영 언론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파 매체들은 페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데일리 와이어는 페마 내무 문건을 입수하고 트럼프 지지자로 보이는 집은 복구를 배제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X 사용자들은 이 문건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수백만 명이 이 사건의 부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페마 사건은 곧 전 국민적인 논란으로 번지게 됐고, 정부의 편향성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팟캐스트 벤 사피로는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당 좌파 정부가 연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채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터진 페마 사건은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좌파 우파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좌파 매체들은 페마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반면 우파 매체는 좌파 정부와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보도하면서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특히 팟캐스트와 X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들은 전통 언론들이 묵살한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중요한 대안 언론으로 떠올랐습니다. 페마 사건은 전통 언론이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편향된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좌파 주류 언론들은 지난 10년간 트럼프를 러시아의 꼭두각시 또는 제4제국을 세우려는 나치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집요한 비판, 조작된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좌파 언론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 6,300만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2020년에는 7,400만 표까지 얻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고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부정선거는 전면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7,500만 표를 얻어서 꾸준하게 지지 기반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 언론들, 주류 매체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 좌파 언론과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파시즘이나 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좌파 주류 언론들이 더 이상 미국 여론을 지배하지 못한다. 대중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진실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불법 이민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가 큰 문제입니다. 이들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주류 언론들은 이를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 매체 데일리 와이어는 페마 복구 요원들이 트럼프 지지자의 집을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지만 주류 언론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페마를 비판하는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몰아가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혼란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매체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문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2024년 올해 대선은 새로운 미디어 힘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팟캐스트와 X 같은 플랫폼은 전통 언론이 외면하는 문제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면서 중요한 대안 언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키워왔고 주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언론 환경에 거대한 변화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류 언론의 편향성, 오만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전통 기존 언론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대선에 실제로는 팟캐스트와 개인 방송이 대중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를 대표해왔던 조중동은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은 이념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좌편향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보수 우파 유튜버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이념으로 무장해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지지했던 이준석 대표는 우파 유튜버들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고, 한동훈 대표 역시 조중동의 막강한 지원 속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현재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극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17%, 트럼프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가짜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보수 진영은 유튜버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수 유튜버들 간의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같은 대형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이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무장한 보수 유튜버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찌보다 더한 뽕님, 킹드랑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